흔히 소금을 먹으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의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공부하신 의사분들이, 이런 영양을 공부하신 의사분들이 그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소금을 먹었을 때 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비만이 개선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약을 먹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내 증상을 좀 도와주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내 혈류량을 늘리고 대사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고혈압 약이라는 것이 칼슘 기량제라던가 이뇨제라던가 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수분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니까 수분을 빼자.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칼슘이 근육을 수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축을 하면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칼슘 흡수가 안 되게 만들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고혈압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당장 불편한 증상이나 걱정되는 내 마음 이런 것을, 그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실제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지 그 약으로 내가 건강해져서 평생 그 약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아닌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고혈압이라는 거, 이런 뭐 당뇨라던가 이런 모든 질병들이 사고가 나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생활습관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약을 먹거나 뭐 이렇게 처방을 받잖아요. 그 약을 받아서 처방을 하는 동안 내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다른 증상으로 더 병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내 몸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것들도 저희 댓글을 보면 이제 꾸준히 드시고 소금 같은 거 건강요법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같이 내 몸이 바뀌니까 결국에는 더 좋아졌어요. 심장도 편해지고 대사순환도 좋아지고 혈압 수치도 안정이 됐어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이제 소금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이에 8년 동안 너무 많은 사례와 댓글로 또는 저한테 이제 문자로 아니면 저희에게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의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몸마음TV 오셔서 소금 영상에 달린 댓글만 보셔도 막 뭐 이런 거 좋아졌어요, 저런 거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좀 주의하실 부분? 처음 드시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중에 이제 고혈압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100만 뷰가 이제 넘어간 영상이 고혈압 관련 영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혈압 환자들도 많고 고혈압 관련돼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도 많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혈압 관련된 질문들도 많은데요. 흔히 소금을 먹으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의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공부하신 의사분들이, 이런 영양을 공부하신 의사분들이 그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소금을 먹었을 때 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비만이 개선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일단 소금을 먹어서 체수분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반응은 있기 때문에 혈관이 좀 굳어 계신 분들, 원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소금을 먹고 체수분이 늘어나면 혈관에 탄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굳어 있는 상태인데 체수분이 늘어나니까 호수에 물이 이게 양이 늘어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숫자는, 고혈압의 수치는 올라가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180, 190, 200 막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소금을 안 먹는 게 좋을까? 그런 분들은.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체수분이 부족해서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혈관이 굳어가면서 심장이 피를 더 열심히 보내려고 압력을 높이는 건데, 체수분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혈류량이 줄어든 상태로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약을 먹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내 증상을 좀 도와주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내 혈류량을 늘리고 대사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고혈압 약이라는 것이 칼슘 기량제라던가 이뇨제라던가 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수분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니까 수분을 빼자.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칼슘이 근육을 수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축을 하면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칼슘 흡수가 안 되게 만들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고혈압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당장 불편한 증상이나 걱정되는 내 마음 네, 이런 것을 그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실제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지 그 약으로 내가 건강해져서 평생 그 약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네, 그게 아닌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 의사분들도 이런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나 이 기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진짜 건강해지도록 약의 도움을 받는 동안 내가 내 몸에 좋은 영양을 넣고 좋은 운동을 해서 실제로 내 혈관이 건강해지도록 만들어줘야지 고혈압이 이제 내 나이에 맞는 혹은 젊은 사람의 혈관 활동, 혈압으로 조정이 되겠죠. 약만 믿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약만 믿어서는 절대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겠죠. 고혈압이라는 거, 이런 뭐 당뇨라던가 이런 모든 질병들이 사고가 나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생활 습관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약을 먹거나 뭐 이렇게 처방을 받잖아요. 그 약을 받아서 처방을 하는 동안 내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다른 증상으로 더 병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내 몸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것들도 저희 댓글을 보면 이제 꾸준히 드시고 소금 같은 거 건강요법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같이 내 몸이 바뀌니까 결국에는 더 좋아졌어요. 심장도 편해지고 대사순환도 좋아지고 혈압 수치도 안정이 됐어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저희 제품을 먹어서 그 병이 나았다 이런 게 아니라 절대 병을 고친다라는 개념으로 약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은 생활 습관 병이기 때문에 내 몸에 체수분이 늘어나고 혈류량 늘어나고 근육이 수축 이완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영양들을 잘 섭취를 하시면서 또 거기에 걸맞는 무리되는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적당한 운동, 기분 좋은 운동을 하시면은 당연히 내 몸은 건강해지고 혈압도 조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소가 정체돼 있으니까 거기가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소금물을 먹게 되면 1차적으로 혈류 순환에 도움이 되죠. 체수분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부종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금만 먹어서 확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요. 소금 말고도 다른 영양도 막 부족했어. 그런 분들은 소금에다가 뭐 부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혈류순환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독소와 수분이 정체되면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 피를 통해서 독소와 이산화탄소는 다시 림프로 해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안 되고 독소가 정체돼 있으니까 거기가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소금물을 먹게 되면 1차적으로 혈류 순환에 도움이 되죠. 체수분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부종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금만 먹어서 확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요.
소금 말고도 다른 영양도 막 부족했어. 그런 분들은 소금에다가 뭐 요오드라던가 비타민 미네랄이라던가 이런 거를 같이 다 드셨을 때 부종이 확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거기까지도 했는데 해결 안 되는 부종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근골격계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막 굳어 있고 틀어져 있고 눌려 있고 이러신 분들은 체형을 바르게 이렇게 잡아줬을 때 굳어 있는 근육들을 풀어줬을 때 또 부종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종도 결국은 몸에 순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채수분, 소금으로 채수분 채워주시고 좋은 영양을 채워주시면 해결이 잘 됩니다. 일단 우리 몸에 채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장에서도 연동 운동도 잘 안 되고요. 장과 위에는 점액질이 있잖아요. 이 점액질도 다 막 염증도 생기고 점액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이게 장이 말라버리는 거죠. 네, 그럴 때 당연히 변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채수분이 부족해서 변에 있는 수분까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점액질로 이렇게 쫙 미끄러져서 변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니까 그냥 꽉 막혀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소금을 먹고 채수분이 채워지면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또 꽉 막힌 경우에 소금물 장청소라고 하는 소금물을 아주 진하게 타서 30분 안에 이거를 1리터 정도를 마시게 되면 장이 막 자극이 되면서 이제 설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비워내기도 하고요. 관장 같은 거는 좀 인위적이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소금물을 먹어서 비워내는 성질을 통해서 장 청소하는 경우에는 몸에 이렇게 데미지 가는 게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장 환경이나 채수분 보충에. 그렇게 비워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만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저 소금물 먹고 변화가 없어요 하시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오드랑 또 유산균 같은 것들을 메가요법으로 드시면서 장 마사지를 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장에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수분만 부족해서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것보다 더 만성 탈수가 오래되고 영양 결핍이 오래되다 보면은 근육들이 다 딱딱하게 굳으면서 순환이 아예 안 되고 뒤틀려 버려요. 그러면 이제 관략근이라던가 장의 연동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근육이 이렇게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굳어버리면 그런 활동 자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좋은 영양들을 충분하게 드시고 특히 장에 좋은 요오드랑 유산균 같은 것들 그리고 장 효소 같은 것들을 드시면서 운동이 잘 될 수 있게끔 내가 장 마사지를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은 이제 변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또 앉아있는 자세가 또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골반 기저근 앉는 뼈로 제대로 이렇게 넓게 앉아야 돼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세처럼 허리를 펴고 골반 밑에 바닥으로 이렇게 딱 앉아야 되는데 힘들다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서 꼬리뼈로 앉아요. 네, 꼬리뼈로 앉아서 어깨는 이렇게 말리고 그러면은 여기 소화기나 이런데 폐 같은 데가 다 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도 잘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장 활동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에 취하면서 골반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장 마사지 이런 거 해주시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TV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네. 수족냉증 같은 거 많이 있으시는데 네. 이분들이 소금 드시고 좋아졌다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고혈압과도 관련돼 있는데 몸에 피가 부족하면 혈관을 막 이렇게 해서 고혈압이 되든지 아니면 이거 할 힘도 없어 그러면 저혈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피가 부족하고 혈류량이 부족하면 말초로 가기 어렵겠죠. 피가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엄청나게 이렇게 쫙 국도로 깔려 있거든요. 그 굵은 혈관들 정맥과 동맥은 고속도로고 거기에서 막 뻗어져 나온 국도가 우리 몸에 말초에 다 있는 거예요. 손, 발, 머리 이런 데는 다 미세혈관으로 돼 있는데 젊었을 때는 힘이 좋고 근육량이 있고 하니까 쌩쌩 잘 가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탄력을 잃고 게다가
게다가 혈류량도 부족해지고 하니까 일로 피가 잘 못 가요.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수족냉증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먹는 음식이 다 망가져서 혈류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그럴 때 소금이 들어오면 체수분이 일단 늘어나고 몸의 대사가 좋아지고요. 소금물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이 잘 챙겨 드셔서 수축 이완, 근육의 수축 이완을 도와주는 영양소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수족냉증이나 이제 다리 저림이나 눈, 코, 입의 건강, 뇌의 건강, 머리로 가는 혈류까지 이제 다 좋아지죠. 그래서 소금물만 먹어도 손발 따뜻해졌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 눈이 촉촉하고 시원해졌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혈류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여러 가지 영양소들 다 보충해 주시고 기분 좋은 운동까지 해주시면 더 활력 넘치는 몸이 되겠죠? 일단은 기립성 빈혈 같은 경우에도 체수분과 혈류량 부족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의 시작은 다 혈류량 부족이에요. 피가 충분하게 내가 누워있든 앉아있든 머리까지 이렇게 혈류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워있거나 움직임이 적으면, 내가 거의 안 움직이면 피가 말초신경까지 잘 못 가요. 특히나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잘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건 좀 힘든 거예요. 근육 활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걸어갈 때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밤새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막 저리잖아요. 네, 다리 막 저리고 뼈가 삐그덕삐그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걸어 다닐 때는 이 걷는 행위를 통해서 다리 근육이 피를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누워 있거나 오랫동안 이제 다리를 안 움직이고 있으면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면 저린 게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글로 피가 내려갔는데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순환이 생기고 좀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누워 있으면은 피가 그냥 쫄쫄쫄 흐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혈류량도 부족하고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잘 못해줘, 누워있으면.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지, 움직여야 그 근육의 힘이나 내가 움직이는 걸로 인해서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립성 빈혈이나 다리 저림이나 수족냉증 있고 이러신 분들은 평소 내가 영양 결핍이 있어서 체수분과 혈류가 부족하구나. 네, 그래서 혈류가 잘 못 돌고 있구나. 피가 못 돌고 있구나. 피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금도 잘 드시고 비타민 미네랄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해서 근육도 좀 만들어 주시고 해야죠. 네, 그래야지 그런 증상들이 없어집니다. 참고로 저도 8년 전에 이제 건강 공부를 하고 소금을 먹기 전에 기립성 빈혈을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어려서부터 맨날 멀미하고 맨날 어지럽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체수분, 혈류량과 관련이 깊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식단을 하세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다 찾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가장 필요한 영양소인 소금은 잘 못 먹었던 거죠. 식단 챙긴다고 할 때 대부분 야채 과일식 아니면은 저탄고지 막 이런 것만 하지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오히려 저염식을 더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체수분이나 혈류량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기운이 없어져요. 선생님, 최근에 이제 무기력감, 기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이 소금 드시고 기운이 좋아졌단 말이 많이 들어요.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차로 비유를 하자면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움직이죠. 그리고 차에 기름은 있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그것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 몸에 에너지를 좌우하거든요. 근데 내가 밥은 많이 먹었는데 영양가가 없는 걸 먹었어. 막 밀가루에다가 그냥 화학 조미료 같은 거 쓴 막 이런 걸 먹었어. 아이스크림, 빵, 커피 이런 걸로 식사를 대체했어. 그러면 그 안에는 비타민이나 나트륨이나 요오드나 이런 필수 미네랄들이 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 몸 안에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식습관이 안 좋은 분들, 그러니까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젊으면 그나마 젊을 때는 모르죠. 그걸 버텨내는데 조금만 나이가 들면 그런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셨던 분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기운 없어서 그냥 일요일이나 뭐 이렇게 주말에는 침대 밖으로 못 나와요.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고. 그럴 때 비타민이 들어오고 우리 중요한 나트륨, 소금이 들어오고 필수 에너지원들인 영양소들이 들어오면 걔네들이 막 안에서 배터리 역할을 막 해가지고 불쏘시개로 불을 지피는데 어떻게 활력이 안 돌아요. 그럼 막 나가고 싶어지고 운동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을 처음에 오시면 저 굶고 운동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운동하시지 마시라고. 굶으시면 절대 안 된다고. 지금도 영양 결핍이라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뭘 많이 먹었어. 배부르게 먹었는데 쓸만한 영양이 없으면 영양 결핍인 거예요. 그냥 배만 채운다고 해서 내 몸이 배부른 게 아니라 필요한 영양만 딱딱 먹게 되면은 폭식증이나 아니면 식탐이나 이런 게 없어져요. 근데 막 먹었는데 거기에 다 쓸데없는 것들만 들어있으면 계속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몸에서 쓸 영양이 없기 때문에 또 먹고 싶고 군것질 계속 하고 싶고 짠 거 자꾸 땡기고 그러니까 단짠 단 걸로 에너지를 채우고 짠 걸로 소금으로 어떻게든 소금으로 이제 수분 대사나 물질 대사 하려고 단짠이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제대로 된 소금 물과 함께 소금을 먹고 비타민 같은 거 먹어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그러면 그거는 몸에서 전혀 사용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방해만 되죠. 다 독소니까. 네, 그래서 무기력하고 기력이 없고 그러신 분들, 특히나 60대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식단을 하세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 다 찾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가장 필요한 영양소인 소금은 잘 못 먹었던 거죠. 식단 챙긴다고 할 때 대부분 야채 과일식 아니면은 저탄고지 막 이런 것만 하지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오히려 저염식을 더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체수분이나 혈류량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기운이 없어져요.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장이 가볍고 몸이 가벼운데 어느 순간부터 근육이 빠지고 막 기운이 없어지고 빈혈 생기고 이런 것들이 소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금 먹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소금을 먹게 되면 체수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피의 양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피가 도니까 이제 기운이 돌고 기력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장장애 있으신 분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평소에 트름 많이 하시고 목부 병차 많으시고 네. 속이 더부룩 답답하신 분들이 소금을 드시고 건강해지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소금은 염화 나트륨, 염소화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데요. 염소는 우리 위에서 소화액을 만들 때, 그러니까 위산을 만들 때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게 염소예요. 또 한 가지는 요오드. 네, 그래서 염소로 이 위액을 만들기 때문에 소금이 부족하면 염소도 몸에 부족해지니까 위산을 잘 만들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위도 피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조직과 위의 세포들도 체수분이 많이 있고 혈류량이 많이 있어야지 체수분과 혈류를 통해서 위장 세포, 위장의 조직들이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위액의 점액도 네, 다 수분 베이스로 해서 히알루론산 베이스로 해서 뮤신이라는 것들이 점막층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분과 이런 반드시 필요한 나트륨과 염소라는 영양 성분들이 없으면 소화도 잘 안 돼요.
네, 그때 소화가 안 될 때 막 소화제 먹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드시면 정말 쑥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소화 안 되고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소금물 잘 챙겨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요. 소금물 드셨는데 위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바로 트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소금물이 필요한데 소금의 염분이 위를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고 위암을 만든다 뭐 이런 오도된 그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위에 염증이 이미 있고 위 점막이 다 이렇게 좀 많이 손상되신 분들은 위의 점막을 복구해 줄 수 있는 뮤신 영양제들 그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서 위를 관리하면서 소금물을 같이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으로는 양배추나 감자 갈은 것, 가른 것 네, 이런 것들이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 같은 것들 네, 그런 성분들이 위 점막 보호하는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서 소금을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작용을 하고 소화기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쫙 연결돼 있잖아요. 위와 장이. 네, 그래서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소화 잘 안 되시고 이런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 같은 게 좀 안 좋잖아요. 네. 소금을 드시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걸까요? 일단은 간단하게는 우리 몸에서 피와 체수분,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분이 결핍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뼈나 관절도 당연히 이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그라고 하거든요. GAG라고 하는데 거기에 히아루론산과 글리코 성분과 이제 이런 물 성분, 나트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그 관절을 수분감 있게 만들어 주는데 체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관절도 이렇게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분이 들어갔을 때 소금과 함께 물이 들어갔을 때 체수분이 채워지면서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도 수분이 포함이 되면서 질 좋은 근육이 되면서 관절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관절 쪽으로 혈류 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는 권장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금의 권장량이 원래 하루에 5g이잖아요. 근데 5g만 먹어서는 택도 없죠. 그것처럼 요오드도 150 마이크로그램만 먹어서는 택도 없어요. 왜냐면 요오드가 호르몬을 만드는 주요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처음에 이제 소금을 접하고 나서 용융소금 먹으니까 컨디션 막 달라져요. 피부도 좋아져요. 소화도 잘 돼요 하시는데 저 비타민도 먹고 싶고 더 몸이 좋아지려면 뭘 먹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요. 평소 관리는 무조건 대사 3대장 그리고 간 청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얘기를 해요. 대사 3대장은 매일매일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대사 3대장이에요. 대사에 필요한 3가지 제품으로 우리 몸의 대사에 매일매일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대사 3대장은 일단 우리 소금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요오드 효소가 들어가요. 요오드는 권장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금의 권장량이 원래 하루에 5g이잖아요. 근데 5g만 먹어서는 택도 없죠. 그것처럼 요오드도 150 마이크로그램만 먹어서는 택도 없어요. 왜냐면 요오드가 호르몬을 만드는 주요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 모근 탈모 걱정 많잖아요. 근데 모근의 주요 원료가 요오드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뇌를 구성하는 활동에 필요한 미네랄 중에 가장 또 많이 쓰이는 게 요오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오드 효소를 저희 단톡방에서 먹은 따송이 중에 고3 수험생인데 요오드 효소를 먹었더니 집중력이 좋아져가지고 수학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인가 했는데 확실하게 이제 여러 번 시험을 보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수학 문제 푸는 속도가 확실하게 빨라져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요오드는 우리 뇌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임산부가 요오드가 결핍이 되면 아이의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뇌에 필요한 게 이제 요오드이기 때문에 수험생, 태아, 치매 같은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이 뇌 활동에 필요한 게 요오드겠죠. 전 연령에서 다 뇌 활동에 필요한 게 이 요오드예요. 네, 그 다음에 갑상선에 요오드가 무조건 중요하다. 이건 상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갑상선에 요오드가 부족해서 문제지 넘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만큼 요오드를 많이 먹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상선이 좀 안 좋아, 뭐 후두 쪽, 목 쪽이 좀 붓고 닭살처럼 여기 막 올라오고 갑상선에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막 더웠다 추웠다, 갱년기 증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갑상선이 안 좋으면 그렇고요. 땀샘이 막 많아져요. 갑상선이 안 좋으면은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땀샘이 많아져서 손에 막 땀이 많이 난다거나 겨드랑이 막 땀이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갑상선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하고 약간 무기력하고 이런 것도 갑상선 안 좋은 거고, 갑자기 살이 찐다거나 갑자기 살이 빠진다거나 너무 피곤한 거 이런 거 다 갑상선 안 좋은 건데요. 거기에 요오드 결핍이 원인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요오드를 반드시 많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뼈 건강에도 필수인 게 요오드고요. 변비인데 오래된 만성이 아니야. 그러면 체수분 부족도 변비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변에 있는 수분까지 다 끌어다 쓰니까 변비가 되는 거죠. 완전 말라서.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완전 만성 변비 이런 것들은 요오드 결핍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전신에 사용이 되는 게 요오드고요. 갑상선 호르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신의 호르몬을 만드는데 사용이 많이 되는 게 요오드예요. 그래서 체중, 기분, 변비, 탈모, 뇌활동 이런 여러 가지로 다 사용이 되는 게 요오드입니다. 그리고 요오드나 소금 같은 이런 미네랄들이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서로 활동을 같이 하고, 단백질을 흡수해서 또 단백질 대사를 하고 효소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이런 데 다 복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 중에 요오드하고 짝이 되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칼슘이 활동을 잘 못하고 유실이 돼요. 그러면 칼슘제를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냥 배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가 쓰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되고, 몸에서 남아도는 칼슘이 몸 안에 쌓이면서 석회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척추가 경직된다거나 류마티스 같은 것들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뼈 건강, 호르몬을 만들고 근육을 합성하고 이런 데 모두 다 이제 주도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요오드이기 때문에 요오드는 반드시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해독이에요. 해독작용. 소금이 해독작용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항염 작용을 아예 하니까 우리가 썩지 말라고 뿌리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요오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이라던가 화학 독소들,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소금의 나트륨과 함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오드예요. 그래서 요오드가 결핍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소금을 먹고 체수분이 채워지면서 처음에 몸이 막 좋아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막 줄어들고, 또 나이가 상관없이 너무 막 과로했어, 피곤했어. 그러면은 이제 부신에서 또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네, 부신에서 또 많은 에너지를 갖다 쓰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져. 혹은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니까 이제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네, 그럴 때 요오드 같은 것을 이제 충분히
먹게 되면은 영양이 충분하니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 작용, 호르몬 작용, 뼈 건강, 뇌 건강 이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요오드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문제가 없고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금과 요오드를 캡슐로 된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는 효소로 발효돼서 미생물과 함께 있는 효소 제품을 먹으니까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금과 요오드 효소, 마지막으로 종합 비타민 이 세 가지를 대사 3대장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사 3대장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제품 이 종합 비타민은요. 비타민 A, B, C, D, E, K가 다 필요한 거죠. 비타민 C만 먹는다고 모든 비타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B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 A, B, C, D, E, K가 충분하게 다 골고루 들어오면서 또 그걸 보조해 줄 수 있는 각종 미네랄들 네, 거기에 이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글리코 영양소라던가 이노시톨 같은 심장 영양제 또 코엔자임 Q10까지 다 들어있는 가성비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효과 너무 좋은 말도 안 되는 종합 비타민이어서 여러 가지 먹을 필요 없이 이거 한 가지만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대사 3대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드시는 방법은요. 소금 드시는 방법은 이제 잘 아시죠? 하루 15에서 20g 정도를 500ml 물에다가 4g의 소금을 넣어서 하루 4번에서 5번 정도를 드시면은 이제 수분 섭취는 다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요오드 효소는 뚜껑이 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컵으로 하루 한 잔 정도를 드시면 되는데요. 40cc 정도를 드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갑상선이 안 좋다, 문제가 있다, 해독을 빨리 하고 싶다, 그리고 요오드 효소를 먹었는데 입이 쓰다 하는 분들은 이게 사실은 되게 달콤하거든요. 새콤달콤한 게 이 요오드 효소의 원래 맛인데 요오드 효소를 먹었어. 근데 쓴맛이 좀 올라와. 혹은 다음날 아침에 입이 되게 써. 그거는 이제 간이나 담낭이나 갑상선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그런 맛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 개선할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메가요법으로 한 잔만 드시지 말고 하루에 2-3잔 이렇게 드셔서 빨리빨리 채운 다음에 필요한 영양을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한 잔으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은 하루 3알 해서 6알을 드시면 한 달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드시거나 아침, 점심, 저녁 2알 해서 하루 6알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비타민은 너무 밤에 드시면 이게 활력을 돌게 하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잠을 설칠 수 있으니까 그냥 저녁 식사 전후 정도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 3대장으로 기본적인 건강 충분히 챙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스케치 구독자 여러분. 자주 뵈니까 저희 채널 같고 되게 좋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따소미이시죠? 따소물 마시는 따소미. 네, 오늘 여러 번에 걸쳐서 건강 스케치와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하면서 또 반응 많이 보여주시고 뜨거운 성원 보내주셔서 오늘 공동구매를 감사의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하시면 건강에 매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 영상에 링크되어 있는 제품 구매 링크로 주문을 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또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는 2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간 청소 제품, 하나는 그리고 우리 용융소금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용융소금과 간 청소가 제일 중요한지 좀 설명드리고 제품 설명드릴까요? 네, 소금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소금 전문가들도 이 채널에서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의 필수품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용융소금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용융소금의 이제 좋은 점은 소금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체수분,
그러니까 수분을 저장하는데 이 나트륨이 사용이 되고 또 물질 대사를 하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물질 대사를 한다거나 혈액 안으로 또 혈액에서 세포까지 영양을 전달하고 산소를 전달하고 또 독소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가는 역할, 이런 모든 물질 대사에 나트륨과 염소,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니까 나트륨과 염소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특히 나트륨은 우리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에요. 이런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이 소금 중에서도 용융소금은 고온에서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완전히 소금을 녹인 다음에 다시 냉각시켜서 결정체로 만드는 게 바로 용융소금이에요. 1000도 이상에서 8시간,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소금을 녹이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 같은 불순물을 100% 안전하게 분리시켜서 깨끗한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8시간,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시간이 점점 길게 완전히 뜨거운 용암처럼 녹일수록 소금이 가지고 있는 삼투압하는 힘,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정화의 힘, 화학 성분의 독소들, 이런 것들 몸 밖으로 배출하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용융을 할수록 소금이 가진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융소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8시간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8시간은 정말 5시간, 6시간이 보통 이제 깨끗한 소금이라면 8시간 소금부터는 소금에 삼투압하는 힘이 강한, 맛도 굉장히 고소하고 깨끗한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대중적으로 많이 드실 수 있게 만든 소금이어서 가지고 왔고요. 8시간 500g 소금, 이렇게 통에 담겨져 있고 2g 스푼으로 드실 수가 있어서 가정에서 손쉽게 2g씩 이렇게 떠서 맞춰서 드시기가 편해요. 그리고 요리에 넣어서 드시기도 좋고, 흔히 사용하시는 천일염이나 이런 소금들로 요리를 하실 때보다 용융소금으로 요리를 하시면 맛이 그런 잡맛이 없고 정말 깔끔해요. 음식의 감칠맛이 더 살아나는 게 바로 용융소금을 요리에 넣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요리에도 쓰시고 가볍게 집에서 드실 때 이렇게 텀블러에는 500ml에 2스푼을 넣으시면 0.9%가 대충 맞습니다. 그렇게 드실 수 있는 소금이고요. 12시간 소금은 낮게 포장이 돼 있어요. 4g씩 낮게 포장이 돼 있어서 가지고 다니시기 좋고요. 그리고 12시간은 고용융소금이거든요. 오래 용융된 소금이어서 더 강력한 효과와 더 좋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맛이 좀 고소하다, 짠맛은 소금이니까 당연히 짜지만 막 짜다는 느낌보다 좀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다, 이런 맛평가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4g씩 낮게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500ml에 4g 한 포를 넣으면 딱 0.9% 맞추기가 너무 쉬운 게 이 낮게 포장된 소금이에요. 이렇게 12시간짜리와 24시간짜리는 낮게 포장되어 있는데요. 포장도 예쁘죠? 네, 안에 보시면 소금에 대한 설명 들어있고요. 이렇게 낮게 포장된 4g 낱개포가 100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100포가 들어있고요. 4g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루치 5, 6개 정도를 딱 파우치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냥 물만 생수 있으면 생수에다 하나씩 타서 드시면 너무 간편해요.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기에 매우 편하고, 또 처음에는 0.9%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생수 사서 한 포 넣으세요, 500ml에 한 포 넣으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소금을 또 건강 스케치 구독자 여러분들께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평소에 건강 관리하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이 됐잖아요. 여름에는 어떠세요, 컨디션이? 요즘에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요, 평소에 소금물과 저희는 대사 3대장이라고 하는데 요오드, 종합비타민으로 평소 몸 관리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고, 갑자기 너무 몸이 이상해요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그리고 혈구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혈구가 완전히 산화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네,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에어컨 키면 나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몸에 기력이 많이 딸리고 진액이 부족하신 분들, 특히 허혈, 피가 부족하고 체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에어컨 바람 같은 거를 쐬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필터에서 나오는 먼지, 곰팡이 이런 것들도 있고 냉매제 자체가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맡게 되면 호흡기로부터 벌써 산화 독소들, 곰팡이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이 산화가 돼요. 그래서 피를 보니까 다 산화돼서 오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밖에 나가면 더워서 땀이 나고 실내에 있으면 에어컨 때문에 춥고 이 온도 차이도 되게 심하고요. 땀이 나면 땀은 뭐죠? 네,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에서 나가는 물들은 다 소금물이잖아요. 짭짤한 소금물이 몸 밖에서 배출되니까 그만큼 체수분이 더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소금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제가 15에서 20g 정도 소금을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5에서 20g을 이렇게 물과 함께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로서는 한 2리터 정도의 물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드시다가 여름이 돼서 내가 땀을 많이 흘렸어. 막 에어컨 틀고 밖에 나가면 덥고 이렇게 체온 조절하는데 몸이 되게 힘들었어. 그럴 때는 따뜻한 소금물로 드시는 게 좋지만 따뜻하게 드시면 시원해지거든요. 오히려 체온 조절도 더 잘 되고 체온 조절이라는 게 춥거나 더울 때 내 몸을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내 몸의 항상성이거든요. 근데 너무 에어컨 때문에 추워도 몸이 체온을 올리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밖에 나가서 너무 더워도 땀을 계속 배출해가지고 몸을 식히느라고 또 에너지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덥거나 춥거나 둘 다 수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15g이나 20g보다 내가 더 먹어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더 충분하게 드신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도 꼭 국물을 챙겨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기운 없을 때 병원에 가면 포도당 주사를 맞잖아요. 그 포도당 주사에 먹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당하고 요오드 소금이 같이 들어있는 캔디예요. 포도당 캔디. 그래서 먹으면 되게 달고 짜고 되게 맛있어요. 달콤 짭짤한 단짠. 네, 소금과 포도당이 같이 들어있어서 에너지, 부족하기 쉬운 에너지, 여름에는 체온 조절하느라 힘들고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게 여름과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많을 때, 지칠 때, 또 더운데 밖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뭐 등산을 하신다거나 운동하실 때 에너지 딸릴 때 드시면 좋은 게 바로 이 포도당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이 나가는 제품이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요, 알소금입니다. 알소금. 가루소금을 드시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조카들도 가루로 된 소금을 주거나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따소물로 주면 질색하고 안 마셔요. 그런데 이렇게 알소금으로 주면은 야곱야곱 잘 받아 먹더라고요. 가루소금이 먹기 힘드신 분들 있어요. 위장이 좀 많이 약하거나 뭔가 가루소금에 대한 혹은 소금물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좀 물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위장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위 기능이 너무 굳어 있어서 물 흡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근데 그럴 때는 알소금 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따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체수분 관리가 좀 어렵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니까. 그럴 때 주머니에다가 이 알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이렇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용융소금 제품들 소개를 드렸고요. 먹는 방법도 같이 설명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건강관리인데요. 특히 여름에 조금 더 신경 쓰시라는 의미에서 또 계절에 맞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소금이 매일매일의 체수분과 물질 대사를 채워준다면
간 청소는 우리 몸을 한번 청소를 싹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 청소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올리브 오일하고 뭐 주스 같은 걸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과 주스로 하시는 경우에는 준비 기간도 좀 많이 걸리고 식단 관리도 하셔야 되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간에 담관이 조금 많이 막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제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효소로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안전하고 사전 준비 없이 바로 그냥 당일날 아침부터 한 4시 정도까지만 하시면 네, 되는 아주 간편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 간편한 거 대비 효과는 또 굉장히 좋아서 강력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20대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 40대 이상, 50대, 60대 저희 몸마음TV 같은 경우에도 60대, 7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50대가 평균이라고 치고 50년 동안 몸을 제대로 청소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몸이 계속 사용만 되고 매일매일 일만 했지 제대로 한번 청소를 싹 하고 깨끗하게 회춘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간 청소는 우리 몸에서 한번 회춘하는 경험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간 청소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신 전문가 의사분들의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사례 같은 거는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많아요. 해독 작용도 하고 다이어트에도 관련이 돼요, 간은.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그 탄수화물을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남는 탄수화물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하는 역할을 간이 하고 그 다음에 담즙 분비를 하는데 분비된 담즙은 장으로 가서 지방을 분해하는 데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지용성 영양소들, 네, 지용성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들을 수성으로 바꿔줘서 몸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역할도 간이 하고 그러니까 지용성 독소들, 화학 독소들 네, 이런 것들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간이 해요. 90%의 일을 거의 간이 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간이 하는 일은 정말 복합적이고 너무너무 많은 역할을 해요.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합성 이런 것들도 간이 하고요. 너무 많은 일을 간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간이 너무 피곤해요. 먹는 것에서는 독소는 많이 들어오고 간에 무리가 되는 그런 화학 독소들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스트레스 받아도 간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간이 많이 힘든데 이 간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 몸에 폐, 대장도 좋아지고 혈류순환도 좋아지고 독소 배출도 되니까 몸이 깨끗해지고 간은 또 눈과 연관되어 있는 장기이고 근육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이 깨끗해져서 활성화가 되면 눈도 시원해지고 근육도 잘 생성이 되고 근육이 이렇게 잘 안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간이 깨끗해지면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주변에서 뭐 했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도 장 청소라던가 다른 디톡스를 했을 때보다 간 청소를 했을 때 월등하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심지어 지난주에 찾아오셨던 저희 이제 고객님은 간 청소를 하고 나서 2kg가 빠졌대요. 근데 이분이 간 청소도 정말 많이 했었고 장 청소도 많이 했었고 자기가 정말 많은 청소들을 해봤는데 그렇게 변화가 없었다. 근데 이건 몸도 가벼워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2kg가 그냥 지방이 빠져버려서 너무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이제 80이 되셨는데 아직도 헤비 스모커세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 숨이 거칠죠. 숨이 턱 끝에 차 있어요. 숨이 너무 거칠어서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이 돼갖고 소금물도 하루 6포씩 꼭 드세요. 요오드 많이 드세요. 막 이렇게 잔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간 청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정도 못 뺐다가 찾아뵀는데 숨이 너무 편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 사이에 뭐 했을까 했더니 간 청소했다고. 간 청소를 하고 나니까 간이 깨끗해지고 간이 이제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폐, 숨 쉬는 거, 그리고 장 활동 이런 것들도 힘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장육부가 한번 청소를 해서 먼지를 터는 거, 네, 그게 간 청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 청소는 이제 간에 담관이 있고요. 담관을 통해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담낭 안에 모이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담관이 끈적끈적하게 막히고 거기에 이제 담석이라고 하는 초록색 찌꺼기들이 막히고 해서 담관이 막히는 것. 그래서 담즙 분비도 잘 안 되고 담낭 안으로 담즙이 모이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간에 담관이 있다 보니까 담관 안에 찌꺼기가 끼어 있으면 간의 기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담관을 청소해 주는 거, 네, 그게 바로 간 청소입니다. 드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침 8시에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8시부터 4시까지는 금식을 하시면서 제품을 드시면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단식 괜찮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운이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요. 평소 조금 굶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기력이 많이 떨어질까봐, 기운 없을까봐. 그러신 분들은 8시에 시작할 때 음식을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한 쉐이크, 예, 단백질 쉐이크 같은, 곡물 쉐이크 같은 거 있죠. 미숫가루 같은 거. 비타민을 드시고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 네, 소화를 막 시켜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타민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을 드시고 시작하는 거 괜찮아요. 참고로 2회분입니다. 이 제품은 한 세트에서 2번 간 청소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침에 8시에 딱 일어나시면 이게 첫 번째 효소예요. 이 효소를 8시에 물에 타서 마십니다. 텀블러에다가 타시는 게 섞기가 편해요. 200ml 정도 물을 채우시고 이 가루로 된 효소, 천연 효소예요. 식물로 된 효소. 이 효소를 넣어서 흔들어서 마십니다.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 장 청소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장을 계속 비우게 돼요. 근데 이때 4시간 정도, 12시까지 이제 장 청소를 하는데요. 물을 드셔야 돼요. 속을 비우기 때문에 수분이 나가니까 계속 수분을 채워주셔야지 체수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을 드실 때, 체수분을 채울 때 어떤 물을 마신다? 네, 소금물입니다, 여러분. 네, 소금물. 네, 소금물을 타서 계속 2리터 정도의 물을 계속해서 마시면 돼요. 그렇게 4시간 정도를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장을 비우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 것 같잖아요. 설사 계속하면 힘들 것 같잖아요. 이게 탈이 나서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효소를 먹고 장이 건강해지면서 청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소금물만 잘 드셔서 수분 보충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장을 비운 다음에 12시에 이제 드디어 대망의 간 청소를 시작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효소를 같이 섞어서 마실 건데요. 이때 이렇게 텀블러가 있으면은 물을 조금만 받으세요. 거기다가 효소를 먼저 넣어서 효소를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야지 잘 섞여요. 그냥 가루랑 오일을 냅다 부어버리면 안 섞입니다. 그래서 효소 먼저 물이랑 살짝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잘 섞인 오일 효소를 드시면 됩니다. 오일이니까 느끼해요. 느끼한데 사람마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느끼는 맛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내 몸이 깨끗해질수록 맛이 또 달라져요. 효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콤 달콤한 맛이 있어요. 뭐 가공식품처럼 막 그렇게 맛있는 맛은 아니지만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새콤 달콤한 맛이고요. 그 새콤 달콤한 맛에 이제 올리브 오일, 이 품질이 굉장히 좋은 올리브 오일이고 그 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도 하루에
하루에 내 몸에 그 간이 청소될 수 있는 그 양에 맞춰서 최적의 비율로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과 효소 섞은 것을 마시면 느끼하지만 먹을만 합니다. 근데 몸에 미네랄이 되게 부족하시고 산화가 많이 돼서 위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굳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울렁거리고 비위상해해요. 실제로 비장과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위상해하는데 그래도 참고 드시면 그 다음 회차를 이제 2주 간격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때는 또 입맛이 변해서 먹을만해져요. 내 몸이 좋아지면서. 자, 이렇게 5일까지 드신 다음에는 휴식을 취하시면 돼요. 특히 40분 동안은 물도 마시면 안 되고요.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살짝 기대서 앉은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40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오일을 마신 다음에 40분. 이 40분은 핸드폰 해도 안 되고요. 누구랑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명상하듯이 아, 내 몸이 깨끗하게 청소된다. 내 몸이 청소된다. 이런 마음으로 잠깐 휴식을 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 청소는 사실 그 외국의 간 전문 의사가 쓴 기적의 간 청소 그 책에서부터 시작이 된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 오일로 하는 그 담석을 빼내고 간을 청소하는 그 기법을 그냥 간 청소라고 통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의료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 명사화된 그런 말인 거죠. 네, 그런데 이 간 청소를 할 때 담석이나 간에 있는 찌꺼기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간에 있는 간 흡충이나 그 기생충들, 그 기생충 알집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40분 동안은 말도 하지 말고 핸드폰도 하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그대로 휴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물도 마시지 말고 소금물도 안 돼요. 소금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3시까지는 금식하면서 그대로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이후에 3시 이후에 이제 식사를 하시면 돼요. 물도 드시면 되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해보고 여러분들의 사례를 접해보니까 간이 평소에 안 좋으셨던 분들, 그 체수분이 되게 부족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오이를 먹고 나서 굉장히 목말라요. 막 이게 그냥 목마른 게 아니고 막 간이 조갈증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신게 되게 땡겨요. 신맛 나는 과일, 막 오렌지 같은 거, 막 주스 같은 거 먹고 싶고 과일 먹고 싶고 막 이런 갈증이 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못 참겠으면 저는 그냥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소금물에다가 뭐 레몬즙 같은 거, 레몬수 타가지고 드시거나 이렇게 과일 드시라고 하는데 간을 완벽하게 최대한 청소를 하려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시까지 마치시면 빠르신 분들은 한 2시 이쯤부터 초록 알갱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늦는 분들은 저녁이 돼서 이제 초록 덩어리들이나 초록 진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담관의 앞쪽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나오고 이제 2주 간격으로 건강한 사람은 한 6번 정도? 한 달에 2번 하는 거니까 한 3개월 정도? 네, 6번 정도 하시면 좋다고 하고 원래 좀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웬만큼 다 청소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만 해도 얼굴이 막 밝아지시는 분도 있고 저희 아버지처럼 호흡이 편해지시는 분도 있고 첫 번째는 그냥 그랬는데 두 번째 하니까 좀 안쪽에 있던 것들이 우르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양상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몸마음 TV에서는 팬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 입소문을 타고 번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저 이번에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번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루 만에 깨끗하게 또 쉽게 간편하게 이제 간 청소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뭐 간단한 거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침 8시부터 한 3시까지 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아침하고 점심 2끼밖에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단식을 오래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요, 사실은. 나는 조금 위가 예민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물 위주로 좀 가볍게 드시면 좋고요. 일단은 화장실을 많이 들락날락 하면서 비웠기 때문에 국물은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채수분을 잘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저의 경우에는 저녁에 오히려 살짝 기름진 거를 먹었더니 나머지 그 초록들이 힘을 받아서 더 잘 나온 그런 경험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뭘 먹어야 되느냐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물 드시고 그 다음에 회라던가 뭐 이런 거는 좀 소화하기가 힘든 것들인데, 그게 지금 간 청소하고 나서 먹기에는 뭐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음식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살짝 기름진 거나 아니면 국물 위주 뭐 이런 것들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식단을 크게 제한할 게 없어서 너무 간편하고 효소로 하기 때문에 장에도 좋고 몸 전체에도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이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 청소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오늘 사례를 들어서 잘 설명을 드렸듯이 한 번쯤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건강관리를 앞으로도 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그런 몸의 상태가 있다라고 할 때는 간 청소를 하고 그 다음 관리를 하시는 것과 안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속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간 청소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좀 금액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판매를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게 이거 비싸서 사람들 어떻게 사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간 청소를 30번을 하신 분이 저희 단톡방에서 간 청소를 막 추천을 하시면서 제가 했던 제품 중에는 이 제품이 제일 좋았어요 하고 올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는 제품이잖아요 하면서 그럼 우리 공동 구매합시다 하고 50명 정도가 그때 같이 간 청소를 했고, 너무 다 후기가 좋아서 계속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보통 간 청소는 도전을 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막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오일 먹고 그 전에 주스를 드시면서 간에 있는 담석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녹이고 막 이런 과정들이 좀 길어서 쉽사리 도전하기가, 여러 번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간 청소였는데요. 이 제품은 그냥 사전 준비 없이 바로 하셔도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몸이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또 소금물 마시면서 하면은 전혀 이제 힘듦 없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제품이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좀 궁금하신 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들어있어서 설명서를 보시면서 해도 되고, 제가 또 올려놓은 영상도 있고 하니까 그 영상 보고 하시면 무리는 없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확인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궁금한 게 있는 분들, 뭐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저희 몸마음TV 단톡방 링크 아래에 설명란에 해놓겠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또 물어보시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아예 저 오늘 간 청소 시작해요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서로 응원도 해주고 저 이번에 3번째 했는데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막 이러면 서로 궁금증 해결도 해주고 사례도 공유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건강 스케치 여러분들에게는 또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애용하시고 효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